할아버지, 검사 결과 좋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이 말을 듣고 집에 가던 78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학 전문의 40년차 박철수입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암 예방한다고 매년 받던 그 검사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검사가 오히려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의사 10명 중 8명이 70대 넘은 부모에게 이 검사는 절대 안 시킵니다라고 답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 자체가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100만 원짜리 검사 때문에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등산 다니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딱 5가지입니다. 70대 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검사들이에요. 특히 1위는 박만수 할아버지가 받았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10명 중 7명이 받으시는데 미국에서는 75세 이상 중단이 공식 지침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목숨 잃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병원이 숨기는 진실을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70살 넘으셨으면 1번, 안 넘으셨으면 2번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5위부터 시작합니다. 5위, 소변 검사 정확히는 아무 증상 없는데 받는 소변 세균 검사예요. 제가 40년간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검사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럴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소변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지에 이렇게 나와 소변에서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이거 드시면 좋아집니다. 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순환 세균 건드리기라고 부릅니다. 70대 넘으면 소변에 세균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10명 중 4명은 소변에 세균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세요. 그 세균들은 조용히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 세균이 화가 납니다. 아, 너희가 날 죽이려고?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마치 약한 잡초가 제초제를 버티고 나면 더 질긴 잡초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미국 의학저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증상도 없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1년 후 약이 안 듣는 세균이 몸속에 생깁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무려 4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약을 뿌리면요? 약에 안 죽는 슈퍼 바퀴벌레가 됩니다. 나중에 진짜 큰일 날 때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8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작년 봄이었어. 할머니는 소변이 조금 탁하다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열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어. 그냥 색깔이 좀 진한 것 같다는 이유였죠. 의사는 소변 검사를 했고 세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했어. 할머니는 성실하게 일주일 동안 약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또 검진 받으러 가셨어. 또 세균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또 항생제를 처방했죠. 할머니는 또 드셨어. 가을에 또 검사 받았는데 또 세균이 나왔어. 3번째 항생제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 항생제를 드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어. 할머니한테 진짜 방광염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팠어.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소변 볼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병원에 가셨어.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열이 안 떨어졌어. 약이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2번째 항생제로 바꿨습니다. 또 안 들었어. 3번째 약을 써야 겨우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약 처방 내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 할머니, 괜히 약 드셨네요. 1년 동안 3번 먹은 그 항생제가 오히려 독이 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몰랐어. 병원에서 주는 약이니까 먹어야 하는 줄 알았죠. 이게 바로 오이소변 검사의 함정입니다. 증상 없을 때 세균 찾아서 항생제 먹으면 나중에 진짜 아플 때 약이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으면 검사 결과 무시하세요. 숫자로 뭐가 나왔든 신경 쓰지 마세요. 둘째, 물을 드세요. 하루에 페트병 큰 거 하나, 2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균은 자연스럽게 씻겨 나갑니다. 물이 최고의 약이에요. 셋째, 진짜 증상 생기면 그때 병원 가세요. 열나고 아프면 그때 항생제 드시면 됩니다. 미리 먹을 필요 없어. 따라서 기억하세요. 70대 넘어서 소변 검사 받았는데 세균 나왔다고? 열도 없고 통증도 없으면 약 먹지 마세요. 물만 마시면 됩니다. 4위, 심전도 검사 오이도 이 정도인데 4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10명 중 8명이 매년 받으시는 바로 그 검사입니다. 정확히는 증상도 없는데 매년 받는 습관적인 심전도예요. 저는 이걸 엔진 뚜껑 잡고 열기라고 부릅니다. 차 엔진이 멀쩡한데 뚜껑을 자꾸 열어서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고장 납니다. 심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심전도 찍습니다. 가슴에 빨판 같은 거 붙이고 누워 계시면 삐삐삐 소리 나면서 종이가 나오죠. 그게 심전도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심전도 이상 소견, 깜짝 놀라시죠? 의사는 말합니다. 추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미국 의학계에서 2024년에 공식 발표했어. 증상 없는 사람한테 심전도 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거짓말쟁이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70대 넘으면 10명 중 4명이 심전도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심장병 환자는 몇 명일까요?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나머지 9명은 멀쩡한데 이상하다고 나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화재 경보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경보기가 10번 울리면 9번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불은 한 번밖에 안 난 거죠. 그러면 매번 소방차 부를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부릅니다. 심전도 이상 나오면 바로 다음 검사로 넘어가요.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 심지어 혈관에 카메라 넣는 검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발견되면 스텐트를 넣자고 합니다. 혈관에 그물망 같은 거 넣는 수술이에요. 수원에 사시는 74세 김태랑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어. 할아버지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습니다. 가슴 아픈 것도 없고 숨찬 것도 없었어. 그냥 매년 받는 검진이었죠.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전도 이상 소견, 의사는 말했어. 운동부하 검사 받아보시죠. 할아버지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다고 나왔어요. 다음은 관상동맥 CT였습니다. 100만 원짜리 검사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혈관 조향술 하셔야겠어요. 혈관 조향술은 다리 혈관에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려보내는 검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겁이 났지만 했어. 결과는요? 혈관이 50% 막혀 있습니다. 스텐트 넣으시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3일 입원하셨고 비용은 500만 원 나왔어. 그런데 퇴원 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 선생님, 수술 전이랑 뭐가 달라진 게 없어. 그전에도 안 아팠고 지금도 안 아파요. 그런데 왜 수술했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 할아버지는 애초에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계단 오를 때도 안 아팠고 운동할 때도 괜찮았어.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심전도만 안 찍으셨어도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거예요. 500만 원도 안 쓰셨을 거고 다리에 구멍도 안 뚫으셨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선생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이게 바로 사이심전도 검사의 함정입니다. 증상 없는데 찍으면 거짓말 결과 나오고 그러면 끝없는 검사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불필요한 시술까지 받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 없으면 심전도 안 찍으셔도 됩니다. 가슴 안 아프고 숨 안 차고 계단 오를 때 괜찮으면 패스하세요. 둘째, 건강검진 동의서에 심전도 항목 있으면 X표 치세요.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진짜 증상 있을 때만 검사 받으세요. 계단 오를 때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많이 차거나 식은땀 나면 그때 병원 가세요. 그때는 심전도 찍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70대 넘어서 아무 증상 없는데 심전도 찍지 마세요. 멀쩡한 심장을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3위, 허리 MRI 검사 사이까지는 약과입니다. 3위부터는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3위는 100만 원짜리 사진 한 장이 수술대로 끌고 가는 검사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 귀 기울이세요. 3위는 허리 MRI 검사입니다. 정확히는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바로 찍는 MRI요. 저는 이걸 주름살 찾기 놀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에 주름 있다고 성형외과 가시나요? 아니죠. 나이 들면 생기는 거니까요. 허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허리 조금 아파서 병원 가시면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MRI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검사 받으러 가십니다. 둥근 터널 같은데 들어가서 30분 동안 꼼짝 못하고 계시죠?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의사는 말합니다. 수술 고려해 보셔야겠어.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 척추학회지에서 2023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60살 넘은 사람 1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었죠. 이 100명한테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00명 중 77명이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 아프지도 않았어.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77명 중에 진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딱 3명이었어. 100명 중 3명만 치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리 안 아픈 건강한 사람 100명 중 77명이 MRI 찍으면 이상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에요. 74명은 괜히 놀란 겁니다. 그렇다면 MRI는 뭘 보라주는 걸까요? 너무 자세히 보라줍니다. 마치 돋보기로 얼굴 보면 보이지 않던 잡티, 모공이 다 보이는 것처럼요. 허리도 그래요. 안 봐도 될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생각합니다. 아, 내 허리가 망가졌구나. 의사도 압박을 느껴요. 사진에 나왔으니 뭔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수술을 권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기형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살짝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뻐근한 정도랐죠. 의사는 MRI를 찍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100만 원을 내고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번과 5번 디스크 탈출이 있습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다리 마비 올 수 있어요. 할머니는 겁이 나셨어요. 가족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다리 저리세요? 아니요. 다리에 힘 빠지세요? 아니요. 대소변 못 가리세요? 아니요. 저는 MRI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분께 말했어요.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디스크는 나와 있지만 증상이 없어요. 나이 들면 다 이래요. 가족분은 걱정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런데 사진에 나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 사진은 과거예요. 지금 어머니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리 마비도 없고 대소변도 잘 가리세요. 그러면 수술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3개월 계획을 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걷기. 둘째,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 셋째, 무거운 거 들지 않기. 할머니는 제 말을 믿고 따라하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 아파요. 주말에 북한산도 다녀왔어요. 저는 물었어요. 할머니, 만약 그때 수술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댓글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나 주변 분 중에 허리 수술 권유받으신 분 계시면 한 번을, 아직 없으시면 2번 눌러주세요. 이게 바로 3위 허리 MRI의 함정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너무 자세히 보라서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술로 끌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리 마비 없고 대소변 잘 가리면 MRI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냥 허리 아픈 건 나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둘째, 100만 원으로 MRI 대신 좋은 운동화 사세요. 그리고 물리치료 10번 받으세요. 그게 훨씬 효과 좋습니다. 셋째, 진짜 위험 신호 있을 때만 MRI 찍으세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다리가 계속 저리면 그때는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허리 조금 아프다고 MRI 바로 찍지 마세요. 사진 속 늙음을 찾지 말고 지금 내 몸 상태를 봐야 합니다. 2. PSA 검사 3위도 무섭죠. 하지만 2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 한 방울이 평생 기저귀를 차게 만드는 검사예요. 특히 남성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위는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 검사예요.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성분들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거북이 잡으려고 열차 세우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피 뽑습니다. 그 중에 PSA라는 항목이 있어. 전립선에서 나오는 물질을 재는 검사죠. 숫자가 높으면 암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PSA 수치가 높습니다. 조직검사 받으셔야겠어. 깜짝 놀라시죠?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미국 의학계에서 2023년에 공식 발표했어. 70대 넘으면 PSA 검사하지 말라고. 등급을 매겼는데 D등급이에요. D는 뭘까?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A일까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75세 이상 남성 1만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 한 그룹은 PSA 검사받고 한 그룹은 안 받았습니다. 15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검사받은 그룹은 100명 중 1.4명이었어. 안 받은 그룹은 100명 중 1.6명이었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사받은 그룹에서 수술한 사람들,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 중 3명이 요실금이 생겼어. 소변을 못 참는 겁니다. 패드를 차고 다녀야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10명 중 5명이 성기능을 잃었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70대 전립선암은 거북이에요. 엄청 천천히 자랍니다. 10년에 1cm 자라요. 반면에 우리 수명은 고속 열차예요. 빠르게 달려서 85세쯤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거북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열차가 도착해요. 굳이 거북이 잡으려고 열차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뭐가 보일까요? 거북이가 보입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수술하고
결국 뇌실금과 성기능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최병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작년 봄이었어. 할아버지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습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PSA 수치가 5.2로 나왔습니다. 정상은 4.0 이하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직검사 받으셔야겠어. 할아버지는 겁이 났지만 했어. 조직검사는 전립선에 바늘을 10번 넣어서 조직을 떼내는 검사입니다. 할아버지는 이틀 동안 피가 섞인 소변을 봤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하시면 완치됩니다.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어. 전립선을 다 드러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 표정이 안 좋으셨어. 선생님 소변이 자꾸 새요. 재채기만 해도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패드를 차기 시작하셨어. 밤에도 2번씩 갈아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셨지만 저는 알았어. 성기능이 사라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고 그냥 살 거로. 소변도 잘 나왔고 아무 불편 없었는데.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암 조직 결과를 다시 봤어요.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이었습니다. 10년 후에도 문제 안 일으킬 암이었어. 그냥 놔뒀으면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사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PSA 검사의 함정입니다. 찾아봤자 천천히 자라는 암을 발견하고 그걸 치료하느라 삶의 질을 완전히 망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70대 넘으면 PSA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동의서에 PSA 항목이 있으면 X표 치세요. 둘째, 소변 잘 나오고 불편 없으면 그냥 사세요. 암이 있어도 천천히 자라니까 문제 없습니다. 셋째, 진짜 증상 있을 때만 검사하세요. 소변이 안 나오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밤에 10번 이상 화장실 가시면 그때는 병원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70대 넘어서 PSA 검사하지 마세요. 거북이 잡으려고 열차 세우지 마세요. 1위, 대장 내시경 검사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예요. 충격이시죠? 암 예방한다고 매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 들으시면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저는 이걸 빈대 잡으려고 추가 3간 태우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받으러 가시면 전날 밤부터 장 청소 시작하십니다. 물약 2리터 마시고 화장실 10번 가시죠. 다음날 병원 가서 수면 마취하고 항문으로 카메라 넣어서 장을 봅니다. 용종 발견되면 바로 떼어냅니다. 암 예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일 한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2024년에 공식 발표했어. 75세 넘으면 대장 내시경 중단하라고. 이유가 뭘까? 검사의 위험이 암 위험보다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75세에 용종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용종이 암으로 자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러면 90살쯤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87살입니다. 용종이 암되기 전에 이미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찾아야 할까요? 반면에 검사의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소화기 학회지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장 내시경 받으면 200명 중 1명은 장에 구멍이 뚫립니다. 10명 중 1명은 피가 많이 나서 수혈받아야 해요. 7명 중 1명은 수면 마취 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렇지만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대장암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33명 중 1명입니다. 검사 위험이 훨씬 높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겁니다. 게다가 그 빈대 10년 후에나 물어. 그때쯤이면 여러분도 저도 이미 세상 떠났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82세 박순애 할머니셨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자녀분이 효도한답시고 대장 내시경 예약하셨어. 제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대장 내시경 예약했는데 괜찮죠? 저는 깜짝 놀랐어. 지금 취소해. 당장. 후배는 이해했습니다. 예? 암 예방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 민서야, 어머니 연세가 82세야. 지금 용종 발견해도 암 되려면 95세야. 후배는 버럭 소리를 쳤어. 그럼 선배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 엄마 암 걸리면 어쩌려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그동안 일한 게 40년이야. 어머님은 85세까지 대장암 걸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내시경하다 장 찢어지실 확률은 100분의 1이거든. 피 많이 나서 수혈받을 확률은 10분의 1이야. 그럼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갓 저희 병원에 들어온 후배 민석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예약을 취소했어. 지금 할머니는 84세이십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일주일에 3번씩 경로당 가십니다. 만약 그때 내시경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장에 구멍이 났다면 지금쯤 요양병원에 계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일이 대장 내시경의 함정입니다. 찾아봤자 10년 후에나 문제될 용종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장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원에서 검사 권유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질문법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로 발견해서 치료하면 제가 몇 년 더 삽니까? 의사가 답을 못하면 불필요한 검사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 걸립니까? 기대 수명보다 길면 의미 없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 안 하고 증상 생기면 그때 해도 안 늦습니까? 의사가 내라고 대답하면 지금 안 해도 되는 검사예요. 이 3가지 질문 핸드폰 메모장에 지금 저장하세요. 병원 갈 때마다 물어보세요. 10번 중 9번은 그럼 안 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75세 넘으면 대장 내시경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피 안 나오고 변비 심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요. 둘째, 진짜 증상 있을 때만 하세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지거나 한 달 동안 체중이 5kg 빠지면 그때는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셋째, 검사 권유받으면 3가지 질문하세요. 의사가 명확하게 답 못하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75세 넘어서 대장 내시경 하지 마세요. 빈대 잡으려고 추가 삼간 태우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 소변 검사, 증상 없는데 세균 나왔다고 항생제 먹지 마세요. 물 2리터만 드시면 됩니다. 사이 심전도 검사, 가슴 안 아프고 숨 안 차면 찍을 필요 없습니다. 멀쩡한 심장을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3위 허리 MRI, 다리 마비 없고 대소변 잘 가리면 안 찍으셔도 됩니다. 100만 원으로 좋은 운동화 사세요. 2위 PSA 검사, 70대 넘으면 거북이 같은 암 찾지 마세요. 소변 잘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1위 대장 내시경, 75세 넘으면 빈대 잡으려고 추가 삼간 태우지 마세요. 증상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검사비 최소 100만 원 아끼실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멀쩡한 몸을 환자로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 대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650원의 기적입니다. 바로 계란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2024년에 연구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이 매일 계란 2개씩 드시면 근육량이 5% 더 유지됩니다. 그러면 낙상이 10명 중 3명 줄어들어.
계란 2개면 하루 1,300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검사보다 훨씬 효과 좋아요. 둘째, 20분 걷기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서 2023년에 발표했어. 하루 20분만 걸으면 5년 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겁니다. 셋째, 친구 한 명한테 연락하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의 질이었어. 10명 중 5명이 관계 때문에 건강이 결정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은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친구 한 분한테 전화하세요. 이 3가지, 계란 2개, 20분 걷기, 친구 한 명 연락. 이게 100만 원짜리 검사보다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진실을 아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불필요한 검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영상 만들면서 고민했습니다. 동료 의사들한테 욕먹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 환자분들이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이 100만 조회수 넘어가면 제 2탄 만들겠습니다. 의사들이 70대 넘어 먹지 않는 약 10가지 영상이에요. 지금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형제분들께, 친구분들께 보내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앞으로 병원이 숨기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전달합니다. 댓글로 여쭤볼 거예요. 오늘부터 뭘 시작하시겠습니까? 계란 먹기는 1번, 20분 걷기는 2번, 친구 연락하기는 3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일주일 했습니다. 라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병원 자주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를 똑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멀쩡한 몸을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검사 거절하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미국 의학계가 이미 공식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